곧장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준의 황금비율, 메리트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저희 532 포트폴리오 비율을 유지하시는지 그 내용 한 번 더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계속 유지 중이고 제가 2달 전부터 이제 리스크 오프를 말씀드리면서 네. 반드시 실적이 나오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추경을 맞이하게 될 거고 미니 추경 한 10조 원 그리고 보통 2, 30조 원, 빅 추경으로 가면 4, 50조 원이 나오기 때문에 내수 확장 쪽을 염두에 둬라. 그리고 원래는 미국 쪽 이제 정책 공약주였죠. 뭐 LNG라든지 이런 쪽을 남겨놨었다가 그 부분을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정책 공약주로 이제 변경을 시켰고 나머지는 여전히 20% 현금인데 20%도 사실은 실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그 많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별로라든지 계좌별로 해가지고 움직임 또는 전략에 맞춰가지고 장기 종목을 깃발을 꽂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뭐 그 시계열에 따라 가지고 현금 흐름에 따라 가지고 추가 매매를 하면 되지만 반드시 이제 현금 쪽은 좀 일부 남겨둬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레포트에서도 제가 트럼프 1기하고 2기하고 비교를 하면서 1기 때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거를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현금의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급락이 올 때는 무조건 그냥 들고 가자라는 말을 하는 레포트도 주말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리스크 오프 전략은 뭐 이렇게 수익을 무한정으로 늘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안전하게 자산을 좀 지키는 거 위주로다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스크 오프 전략을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가운데 그 리스크 오프의 의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국내 상황과 맞물려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시장 전략으로 써야 되는지 좀 더 추가 첨언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뭐 지금 정치적 관련해서 이벤트가 일단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추가 부양이나 뭐 추경에 대한 이런 기대 효과를 좀 노리는 목소리도 있을 거고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에 관심을 두는 시선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매매를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뒷단에 나올 건데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한 5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고 지금 매매와 시장 팁에 관련된 부분인데 좋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해 주셨던 정책 공약주 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주말에 이걸 직접 이제 짜면서 제가 실전 매매를 하면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봤을 때는 한 종목 비중을 10%를 넘어가면 안 돼요. 보통 이거가 쏠림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약주로 나왔던 인맥주라든지 아니면 공약주로 나왔던 부분 뭐 신재생 쪽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통은 한 방을 노리면서 뭐 심지어 신용까지 매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 분들은 10% 비중 정도만 실었는데 그게 50% 100%가 나서 전체 계좌에서 5% 10%의 업사이드를 지금 장에서 내준다라고 하면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꼭지 잡아두고 나중에 또 두 번째는 같은 섹터 내의 종목에서는 한 종목만 이제 대응을 하는 뭐 한 테마라든지 섹터가 힘이 붙었다, 포모에 걸릴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다른 다양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한 섹터로 몰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자제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실전 매매에 있어가지고는 급등이 나온 종목을 이제 익절을 해야지 하고 파는데 팔아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2가지가 내수주, 제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실적 확장, 그 다음에 내수의 모멘텀이 잡혀 있는 종목들 마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건 시장의 폭락 시그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을 50% 이상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그때 담아야지 기회가 온다라기보다는 먼저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꼭지는 이제 상상을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민주당의 이제 집권이 됐을 경우에는 빅 추경이 일어날 건데 4, 50조, 60조라든지 빅 추경이 일어날 텐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먼저 전 정권이라든지 전전 정권으로 탓을 돌리면서 뭐 부동산 PF를 터트린다거나 뭔가 확 시장을 죽일 만한 것들을 다 터트리고 나서 내가 시장을 구원해 줄게라는 뉘앙스로 추경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세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 탄핵 정국이
안정화가 되고 미국도 뭐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막 집행을 해볼까라고 했다가 한 방 더 남아가지고 다 이제 맞고 이제 그 뒤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열릴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계좌부터 이제 안정화를 시키자. 많은 부분들이 아직 시한폭탄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가지의 매매 포인트 좀 짜주셨고요. 그럼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프리마켓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BBB 셔틀 관련해서 또 기술 이전 관련 4조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공시사항이 좀 전달이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상한가 29%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별 모멘텀에 있다던가 아니면 좀 버틸 힘을 가지고 있는 대응 가능한 종목 얘기해 주시면요. 지금 뭐 이런 특수한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아까 전에 앞선에 말씀드렸던 게 합해지겠죠. 특정 섹터 내에서는 한 종목 정도만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매도를 하더라도 전혀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만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 대응을 해라라고 봤을 때에 아마 ABL 바이오가 뭐 적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을 크게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이제 바이오의 탑픽을 두고 봤을 때 뭐 알테리가 그다음에 ABL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갈 때 섹터 내 한 종목 그래 그건 좋은데 만약에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게 바이오의 전체 센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쪽을 살려주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우호적이거든요. 이쪽에 건강보험 보장의 확대라든지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이오의 확산을 일으켜주나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당의 이제 정책을 제가 또 뽑아왔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공통사항들이 당연히 몇 가지가 있겠죠. 건설, 부동산, 뭐 신재생. 그런데 건설 부동산 쪽은 제가 현대산업만 봐라라고 말씀드렸고 2028년도까지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면서 추경에 있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GDP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보고 만약 건설 쪽으로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확대돼가지고 나중에는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벽산이라든지 개별 종목들도 올라갈 거예요. 뭐 계룡 건설이라든지 일부 중소형 건설사까지. 그런데 그 부분을 둘째치고 탑픽만 먼저 보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도 갈리죠. 약간 신재생이라고 하지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전이 되겠고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수소 쪽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매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고 대신 그쪽으로 너무 쏠려가지 말고 특정 테마는 한 종목만 10% 비중으로 가져가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약간 가지치기, 산업 쪽에서 가지치기가 되는 게 민주당 쪽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그 미디어 콘텐츠 ETF가 타이거 쪽으로 따로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우주 쪽은 이제 국민의힘 쪽이 민주당 대비해서 우주항공청도 이제 개설을 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위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두 당이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일치되기도 하는데 우선은 일치되는 쪽으로 뭔가 트레이딩을 해 나가시다가 각계 이제 전투도 펼칠 때는 반드시 한 섹터에 한 종목의 10% 비중 요거를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섹터에 한 종목의 10% 비중을 넘지 않는 걸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제 원택과 뭐 크래프톤, IB 김영에 대해서 짧게 AS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원택 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쪽이라든지 교총까지 합해가지고 제가 공략주로 한 달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피부 미용 거기에 있어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미용에 관련된 이제 입국자들이 왔을 때 돈 쓰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그리고 IB기업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말씀을 공략주로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편입 시장이고 이게 의대를 노리고 약대를 노리고 이런 쪽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라인 시장도 열리고 크게 이제 성장 중이고 또 가격적으로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2,000원 이하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되 4,000원 위까지 보자. 지금도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2,000억까지 업사이드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보통의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거나 조금 위태위태한데 동사는 굉장히 뭐
그 투명하고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은 집중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하나가 그 모두 투어가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수가 확장이 되고 추경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뿌릴 때에 보통 그런 그 야놀자라든지 여기 어때 이런 데서 막 올 거예요. 뭐 쿠폰, 3만 원 쿠폰, 뭐 숙박하세요 이런 쿠폰들이.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야놀자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5.26% 지분 공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놀자가 들어갔다. 그런데 최대 주주가 지분이 11%가 안 되고 특수 관계자까지 다 합해도 11%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묘하게 나중에 지분으로 인한 뭔가 주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고 올해야 내년 끝으로 영업이익단으로도 200억 이상 볼 수 있는 중소형사기 때문에 뭔가 하나 정도는 매매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그 5가지 전략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경준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